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자리는 김만 한결의 기자가 와야 되는데 차가 조금 막힌다니까 우리끼리 먼저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중적이시니까 예. 네, 아주 김한 기자는 아주 엘리트예요. 네, 차를 타고 다니고. 예. 네, 아, 저는 그렇죠. 대중교통으로. 예, 뭐 거의 다 왔답니다. 자, 우선 그 한미 정상회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한미 정상회담 뉴스의 비밀은 역설적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지금 들으셨듯이 네. 그야말로 제각각의 반응들이 막 교차를 하고 있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각각의 반응들이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김한 기자 도착했는데 제각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시간을 맞췄어야 되는데 네,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시각각 교통 상황이 달라갔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많이 늦은 거 아닙니다. 자, 저 제작진이 물 한 잔 좀 갖다 주세요. 네. 예, 숨이 차 보입니다. 자, 이제 브리핑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여야의 반응이 아주 온도차가 심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주제별로 조금씩 이제 반응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 또 미사일 지침이 폐지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도 여당도 좀 환영하는 듯한 그러한 이제 좀 스탠스인데요. 네. 특히 여당의 대권 주자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호의적인 반응이었고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건국 이래 최대 성과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뭐 최대 성과는 알겠는데 건국이래. 뭐 그거는 좀 심해 보이는데 어쨌든요. 어쨌든 뭐 있던 지침이 없어졌으니까 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약간 우려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소병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돌아오면서 중국 측에 좀 누가 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이제 삭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나름대로 이제 속내에서는 이제 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나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중국이 걱정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럴 수 그다음에 있겠어요.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원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 거, 예.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모두.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권의 어떤 정책은 결국 탈원전 정책인데 예.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원전 수출이나 원전 산업에 뭐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원전 시장에서 뭐 선전하자 이렇게 합의하는 것은 예. 이중 플레이 아니냐. 탈원전 정책을 그냥 폐기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송영길 대표의 반응이었는데 예. 본인이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회동에서 이 SMR, 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 예. 이것을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을 실어야 된다. 예. 이거를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요청했는데 그게 관철이 됐다. 어허. 네,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 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아, 본인의 얘기가 관철됐다. 네, 그런데 예. 뭐 과연 송영길 대표가 얘기해서 된 걸까요? 뭐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죠. SMR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이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전혀 논의가 안 됐고 여전히 북한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한 문재인 정부가 뭐 실효적인 대책이 지금 없을 것 같아서 난망하다. 이렇게 좀 박한 평가를 했고요. 아니 공동 성명에서는 한미 3국이 북한 문제 협력하기로 했고 또 미국이 또 대북 정책을 준비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만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맞아요? 이게 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이제 합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고 예. 또 이 성김 대사를 또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을 했는데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그것도 아예 그 자리를 없애려고 하다가 네. 이렇게 좀 하려고 이 임명을 특별히 한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북 정책을 풀기 위해서 미국을 나름 설득한 결과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지점은 있죠. 가령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이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한 거랑 예. 그 다음에 출구가 명확해야 된다. 출구가 합의와 관련돼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걸 북한이 명확하게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예. 얘기를 한 것 이런 것들은 뭔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가
뭔가 이렇게 좀 공감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지금 또 이 분석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일단 문장인 이사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네. 우문이 헌답이 나올 근데 것으로. 오늘 뭐 예. 문재인 정부의 가장 비판적인 언론이 조선일보라고 할 텐데 예. 조선일보 1번 제목이 문재인 정부 이래 가장 화끈하게 찬사를 해준 제목이었거든요. 제목이 한미동맹 복원되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네. 총괄적인 평가를 그 한 문장 안에 뭐 예. 당론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좀 예. 압축적으로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수 참 언론들 재밌는 좀 봐도 평가예요. 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돼서는 그 대목 미국과의 관계가 기존에 예. 뭐 중국하고 이렇게 좀 균형을 뭐 못 잡은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제는 미국으로 이제 기울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린 너무 좋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예. 다만 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어떤 공격의 날이 서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이제 뜨거운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백신 문제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군 55만 명에 대해서 이제 백신 지원을 책임지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야당이 인정하지만 예. 구체적으로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백신 확보 성과가 없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예. 55만 명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한 달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라고 방금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예. 김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말씀 들었죠. 어허. 근데 다만 이 1억 회분을 이제 확보했다. 이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 1억 맞아요. 회분이 아니고 5천만 회분이고 예. 이것도 이제 파이자로부터 이제 사기로 한 것이지. 예. 뭐 미국이 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우리는 55만 명은 이건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자, 책임진다는 건 역시 돈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부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그 축소되거나 이렇게 보류되는 이유가 명분이 코로나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병들이 백신 다 맞으면 이제 한미 연합 훈련 해야 되겠네.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관련해서 뭐 관련 인물들의 관련 직책에 이제 가야 될 사람들이 청문회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군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하는 게 좋은데 컴퓨터 훈련, 모의 훈련보다는 예. 직접 가서 막 하는 게 좋지만 이것은 또 양국 간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약간의 이제 온도가 다른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무조건 뭐 재개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예, 명분 하나가 일단 제거됐다. 명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네. 예. 자, 그 중국에서는 지금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 같고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반발하고는 반응이 나왔고요. 또 남중국해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그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가 이 백신 문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선망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도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금 쭉 말씀드린데도 야당은 이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그 방안 말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모더나하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그렇게 성과를 폄하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지적들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모더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 백신 원액을 생산할 정도의 기술 이전을 해주는 걸 기대하기 어려웠던 거고 예. 왜냐하면 이 모더나의 어떤 기술에는 여러 가지 특허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가 예. mRNA 기술, 이 백신 기술 자체가 신기술이거든요. 예. 함부로 이전해주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차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DP 생산, 이 완제품 이 생산도 모든 무슨 뭐 관련 회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양사 간의 협력 강화나 이런 것들에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에 폄하할 성과는 아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다만 이제 기술 이전이 될 시에 국내 도입 물량을 더 앞당길 수 있겠는지 예. 그리고 국내 생산분을 국내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는 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성과가 있을 것인지 하나를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가 미국에 가서 백신을 더 이제 확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된 게 사실 정의용 장관이 백신 스와프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처음 예. 얘기가 나온 건 야당에서지만 예. 그러면 그때 백신 스와프 얘기를 왜 한 거냐 여기에 예.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키워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김한 기자. 네, 분노한 이들 모두 언론 앞으로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한결에 앞으로 가면 됩니까 그러면? 늘 와 계시긴 하는데요. 예. 그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갖고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논란이 뜨거웠는데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냐면 당사자들이 모두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자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이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이제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이 안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서 내부 의견 조회를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네. 첫 번째 화가 난 사람들은 이게 왜 특정 언론이 단독을 할 수 있는 거냐 아하.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요? 검찰이 계속 뭔가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거 봐라 또 이렇게 되지 않냐 예. 이렇게 이제 일단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검찰에 직제 개편한다든가 이런 게 뭐 피의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 네. 사실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났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게 엄청난 일인가는 조금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부처에서 예. 기재부가 뭐 예를 들면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차관을 2명이었던 걸 뭐 1명으로 만든다든지 예.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언론에 나온다고 해서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 물론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한 언론에 특종이 되고 단독 보도가 되면은 언론 용어로 나머지 언론은 속칭 물 먹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일은 난리가 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모든 언론들이 이거를 이제 언론 용어로 하면 만회를 해와라 이렇게 돼서 이제 만회를 하려고 열심히 취재들을 했죠. 또 그래서 과잉 보통은- 취재가 네. 시작됐군요. 보통은 네. 그나던을 일본어로 좋습니다. 얘기를 네, 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그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반부패 강력부를 합치고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통폐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예. 그래서 6대 강력범죄를 반부패 강력부가 제한적으로 수사한다. 그리고 이제 지청이나 이런 데 형사부는 총장 승인이 있을 때만 수사하는 안도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내용만 읽어보면 이거 일반 국민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두고 이제 두 번째 분노 포인트가 있는 거죠. 네. 검사들은 이 안을 딱 보자마자 이거 봐라. 검찰을 완전 힘을 빼려고 한다. 예. 우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예. 으로 가는 어떤 중간 다리가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 반발을 하면서 검사들이 또 눈여겨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운영하던 건데 뭐 여의도의 저승사자팀이다 뭐 이렇게 불렸던 팀인데 이 범죄수사협력단을 서울 남부지검에 다시 신설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분노 포인트가 검사들에게 있는 거죠. 뭐냐? 예. 왜 그때는 그거는 안 된다 틀렸다라고 했으면서 예. 몇 개월 지나고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예. 이제 다시 그걸 만든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낼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일선 검사들 분위기가 지금 대단히 안 좋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뭐 그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 모든 이 조직 개편의 의도가 결국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겠다라는 거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들 의견이 있는 거고 물론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이 잘 진행되던 때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검찰도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과거에 뭐 이러한 잘못도 했었고 이런 것들 사과들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법무부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동안의 과정으로 수사권이 조정이 됐으니 네. 그 수사권 조정에 맞춰서 검찰 업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거 이제 법무부의 설명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 갈등이 지속되면서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이제 자기 프레임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어허.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침 출국길에서 당연히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물으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냐. 이게 국가기관이냐.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다시 이제 검찰들과 뭔가 완전히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는 양상으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거 되고 추미애 있습니다. 장관 때 그 갈등의 그 분위기가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이거 기시감이 있어요. 자,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이다. 이건 맞는 얘기 같은데. 네. 그런데 검사들이 반발한다는 거 결국은 검수완박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6대 범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이제 전담부서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전담부가 없는 그 부서에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검사가 하는 모든 수사를 사실상 예. 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정도를 제외하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허락을 이제 받아야 한다. 이런 예. 의미로 검사들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안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정도 안을 하려면 검사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가 뭐고 이 개편이 어떤 거 되고 최소한 이런 뭐 설명의 과정 그래서 그거 논의를 이어가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 과정에서 이제 이거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니라고 이제 묻자마자 바로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적인 논의를 또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알겠습니다.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의심의 눈초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6대 범죄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거에 이제 뭐 지금 뭐 반부패 수사부나 공공수사부로 표현되고 있지만 네. 뭐 특수, 공안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건데 예. 형사부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6대 중대 범죄에서 사실은 수사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원칙대로 하면.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이라든지 일부 지금 지검에 있는 형사부에서 하는 이 수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검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 형사부에서 막 이렇게 민감한 수사 막 하니까 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래서 겁니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아마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 정권 초기에는 막 특수부 많이 둬서 막 수사권 휘두르게 하고 네. 권력 수사하니까 결국엔 다 축소하고 수사권도 박탈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제 논리의 연장선에 이게 있는 게 아니냐 이 쟁점이 이제 청문회에서 내내 이제 시끄러울 겁니다. 예, 근데 청문회에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분이. 그게 다 자기식으로만 양쪽 다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참 알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자, 그런데 검찰 개혁이 참여형 개혁이 아니라 응징형 개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이 분위기에선 충돌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뉴스 다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김민하 평론가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이 북극 항로 피폭의 산재 인정 뉴스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한겨레 단독 보도였다라는 것을 좀 네, 말씀드리고 과거에 싶습니다. 한겨레 21에 자세히 나온 그런 보도가 있는데 예. 이게 항공사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피폭에 따른 백혈병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난 2009년에 대한항공에 입사했던 어떤 분이 6년 동안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탑승을 했다가 예. 백혈병이 발병을 했는데 예. 이후에 이게 우주 방사선 피폭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산재 신청을 냈는데 예.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숨진 아이고 사건이거든요. 안타깝네. 근데 지난 17일 근로복지공단이 이 백혈병에 대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예.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미소 냉전 종식에 따라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돼서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항공사도 비용 절감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점의 배경에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승무원이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걸 우리가 왜 지금까지 몰랐는가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예, 사건입니다. 어쨌든 산재 기준이 정립되고 인정됐으니까 다행입니다. 뉴스업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김한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